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말 시간 되는 선에서 제약바이오, 방산, 조선, 2차전지, 반도체 주요 종목의 차트 분석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2차전지 주요 종목의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먼저 LG에너지 솔루션 월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이후에 이렇게 크게 박스권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박스 하단을 깨는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저점이 조금씩 낮아졌지만 추가 하락은 제한적으로 나오다가 장대 양봉이 8월 달에 만들어지면서 박스 하단을 다시 회복을 했죠. 그럼 박스 하단을 깼던 게 거짓 돌파가 되는 거고 하단을 바로 강하게 장대 양봉을 회복하면서 상승 장악형 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바닥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단기 바닥이 완성되면서 9월 달에 상승, 10월 초에 상승하다가 월봉의 22평에서 부딪힌 거죠. 우하향 중인 22평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기서 부딪히고 지금 윗꼬리 음봉이 진행 중입니다. 월봉상 바닥은 만들었지만 연속 상승이 나오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하락하고 있다. 반대로 밑에 우상향 중인 5위평이 있고요. 12평이 이제 하락 각도가 완만해지면서 횡보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 5위평, 12평이 거의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월봉상으로는 지지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에 박스 하단에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계속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이 기존의 박스 하단 부근에서는 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조정 이후에 다시 5위평, 12평 또는 박스 하단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주봉에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그 저항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음봉이 지난 2주 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또 고점을 경신했지만 윗꼬리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볼벤 상단을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2주 연속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5위평을 깨고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거짓 돌파, 거짓 상향 돌파, 실패한 돌파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단기 하락세가 강하게 작용하는 중이고요. 그러면 주봉의 12평에서 지지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12평 부근에서 끝났는데 다음 주에 지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더 이제 좋은 자리는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 여기 전저점도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 여기까지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는 상단을 계속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내려와서 주봉의 22평에 해당하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볼벤 중심선까지 터치하러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 앞에서 하락하다가 아랫꼬리를 만들고 반등을 하면서 주봉의 22평을 터치하고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이 있었죠. 하락하다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주봉의 22평 볼벤 중심을 터치하고 내려갔는데 반드시 터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터치하려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봉상 지금 중요한 자리는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이 자리와 우상향 중인 주봉의 22평 1차, 2차 지지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일봉 차트 상으로는 지금 24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검정색 241 이평선이 있고요. 전저점이 있죠. 지난 15일에 그 전저점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했는데 그날 15일 날 올린 영상에서 포드와의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5일선이 우하향해서 내려오고 있고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가 있어서 포드와의 계약 공시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 242평에서 다음 주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오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5위평을 회복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돼야 단기 하락이 끝나고 단기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41선이 깨지면 여기가 이제 1차 지지 영역인데요. 전저점과 241선 여기가 1차 지지 영역인데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 어디를 봐야 되냐? 여기 아까 좀 전에 주봉에 봤던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 전저점이죠. 여기가 2차 지지 영역입니다. 또 밑에 녹색선 60일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 영역이 여기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2차 지지 영역
1차, 2차. 그리고 만약에 거기까지 깨지면 이 앞에 회색선 121선이 우하향 중에 저항이었죠. 하락 중 반등해서 우하향 중인 121평이 저항 가능성이 있는 선인데 저항이 됐었고, 또 여기서도 121선에서 하루 저항을 받다가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우상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회색선 121선이 우상향으로 바뀌었죠. 121선에서 여러 번 저항받다가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단기 상승이 세게 나왔고, 상승에 대한 첫 번째 조정으로 우상향 중인 121선을 만나면 과거의 저항이었던 이 121선은 반대로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까지 빠진다면 그 121선에서는 최소한의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 앞에서 8월 중순 이후에 상승이 제법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61선과 121선 골든 크로스가 있었죠. 60, 120 정배열 상태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에서 61선 우상향하면서 이 저지바 부근 또는 이 121선 부근, 이런 자리는 지지 후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다, 확률이 높은 자리다 생각하면서 지지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음봉으로 계속 내려올 때는 음봉으로 내려오는 중에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거기서 긴 아랫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오거나 지지 움직임을 확인하고 그 다음 매수를 노려야 됩니다.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을 볼 건데요. 월봉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엄청난 슈팅이 있었고,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이 작년 7월 26일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 반등이 있었고요. 또 하락이 쭉 나왔죠. 월봉상 A, B, C 하락 3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 과거의 저항 자리에서 터치를 하고 지지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 저지바에서 저점을 찍고 양봉으로 5위평을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일단 지난 9월 달에 월봉상 지지 양봉을 형성했기 때문에 큰 하락에 대한 최소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지 캔들을 만들었고요. 다만 이번 달에 지금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9월 달 아랫꼬리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이번 달도 아랫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봉을 보면요. 월봉상 중요한 자리에서 양봉을 만들면서 단기 바닥 시그널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3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양봉의 하단, 의미 있는 양봉이죠. 왜 의미 있는 양봉인가요? 직전에 2주 연속 도지가 나왔고, 그러면서 양봉이 나왔고, 5위평, 12평, 22평 3개의 이평선을 한 방에 회복하는 양봉입니다. 연속 하락이 쭉 나오다가 연속 도지로 일단 하락이 멈췄는데, 하락이 멈춘 직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평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이 양봉 의미 있는 양봉이고, 의미 있는 양봉의 하단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봉상 볼 수가 있고요. 일봉 차트로 보면은 지난번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우하향 중인 121선, 121 이평선과 여러 번 저항받았던 수평 추세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저항의 힘이 강하고, 저항의 힘이 강한 자리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쁘게 조정이 나와서 지지 캔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지지 확인 매수를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항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저항 아래에서 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더 싸게 사려고 저항 아래에서 사면 안 되고 확실하게 돌파를 확인하고 사거나, 아니면 조정이 양호하게 나오고 거기서 지지 움직임이 확인되면 사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지지 시도가 전혀 없었죠.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61선과 21선이 겹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하락이 나왔다가도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날 보면은 윗꼬리를 달면서 바로 깼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21선, 61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저점 매수세가 살짝 들어왔는데 매도세가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그날 바로 깨진 거죠. 연속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고, 그날 21선에서 윗꼬리를 만들 때 지지 나오나 보다 하고 매수를 했다가도 깨지는 걸 보면서 바로 손절을 해야 되겠죠. 지금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앞에 이제 지지받던 자리죠. 여러 번 지지받은 자리고, 여기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저항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 받았던 자리와
노란색 21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있었고요. 지금 그 양봉의 중심이자 여러 번 지지 또 저항받았던 접점이 많은 수평 추세선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이 양봉이 나오면서 지지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확인하고 지지 매수세가 유입되면 5일선 회복 등을 같이 보면서 눌림목 매수를 노려볼 수 있고요. 만약에 눌림목 매수를 했는데 이 자리가 깨지면 지지 캔들이 나와서 같이 매수를 했는데 이 자리 깨지면 손절을 하고 다시 이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재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월봉상 이미 크게 하락, 반등, 하락으로 내려왔는데 이 위에서 어딘가에서 물려서 들고 있는 사람은 홀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 바로 손절을 했으면 모를까 이미 몇십 프로 물려있다. 이미 몇십 프로 물려있는데 지금 와서 손절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저항받았던 자리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올 수 있고 그 자리가 깨지더라도 또 우상향 중인 월봉의 62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크게 물려있는 사람은 여기서 조금 더 빠질지언정 홀딩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22평, 월봉의 22평이 여러 번 지지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노란색 22평에서 하락이 나오다 하락이 멈추고 강한 상승이 2개월간 나왔었죠. 여기서도 하락이 멈추고 한 달 넘게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래꼬리를 달면서 지지 시도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봉으로 깨지고 나서는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상승이 나왔을 때 월봉의 22평이 시간이 한두 달이 지나면 상승에서 횡보로 바뀌고 하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반등을 해서 월봉의 22평 부딪히면 그 자리는 앞에서 하락하다가도 한 달 넘게 반등이 나온 것처럼 반등하다가도 월봉의 22평 부딪히고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단기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죠. 지금 당장은 다음 주에 이 1차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2차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월봉의 62평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지난달에 양봉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40만 원 부근은 과거 큰 박스 상단 저항이었고 그 이후에도 지지 바뀌었고 그 다음 또 다시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전고점 부근 또 과거의 월봉 박스 부근은 저항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저항에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 61선 1차적으로는 요 위에 21선이 있겠죠. 21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지지 없이 그냥 내려왔죠. 음봉으로 내려왔고 61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또 음봉으로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어디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이 고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고점과 고점, 고점, 고점 접점이 많은 하락 추세선이 저항이었었는데 반대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 자리는 지지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깨지더라도 그 이후에 재차 반등하는 시도가 나온다.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안 좋았고 많은 종목들이 음봉이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딱 그 자리에서 일단은 양봉이 나오면서 하락이 멈추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최근 하락에 대한 반등 시도가 나올 확률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일단 하락이 멈췄고 거기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보면서 단기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 다만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가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아니죠.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상대 강도가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지지 확인 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 매력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A급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주도 섹터도 아니고 2차 전지 내에서 제일 강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LG에너지 솔루션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약간 그거보다는 낮은 수준의 상대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 하락 추세선에서 금요일 날 다른 종목들 안 좋게 움직일 때 양봉이 나오면서 하락이 멈추는 모습이 나왔으니 최근 하락에 대한 일정 부분 반등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봉상으로 크게 하락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면서 저항에 부딪히고 눌렸는데 월봉상으로 보면 눌렸다가도 다시 한번 이 40만 원 전고점 부근을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근에서 이 하락 추세선이 지지가 되면 일단 지지 시도가 나왔고 거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일선을 회복하면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때 다시 1차 21선 저항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21선 저항을 돌파하면
다시 전고점 40만원 부근 저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이 위에 241선이 우하향하면서 내려오고 있고 월봉상 40만원 저항이 강하고 또 여러 번 부딪힌 자리 40만원 바로 밑인데 이런 자리가 일단 강한 저항 영역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하락 추세선에서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반등을 하려다가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점 테스트를 가서 저점에서 다시 지지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월봉상으로는 그 부근에서는 반등 시도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계속 추적하고 대응하는 것이 정석이고요.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봤으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데요. 포스코 퓨처엠도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합니다. 월봉상 크게 하락, 반등, 하락이 나왔고요. 월봉상 저항이었던 자리, 그 자리를 터치하지는 않았는데 그거보다 약간 위에서 하락이 멈추는 도지가 나오고 지난달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큰 하락 3파가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은 지난달의 월봉인데요. 이번 달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하락 추세선, 핑크색 선에서 6번 접점이 있었고 그렇게 접점이 많은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첫 번째 눌림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락 추세선은 반대로 지지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금요일 날 그 자리를 터치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아직 그 자리 터치는 안 했고 다음 주에 61선과 이 하락 추세선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단기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고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거래가 늘면서 장대 양봉으로 세게 올라가야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거고 거래가 안 늘고 밋밋하게 올라가면 그러면 하락하고 반등했다가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킬 자리를 지키면서 거래가 늘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장대 양봉에 가까운 양봉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총이 큰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아까 설명드린 이 지지 영역에서 지지가 나올 때 매수를 노려볼 예정이고요.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은 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매수하기에 썩 상대 강도가 좋지는 않다. 굳이 걔네들을 매수하기에 굳이 상대 강도가 좋지 않은 애를 매수할 이유는 없다. 그거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약 바이오든 방산이든 조선이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저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노릴 생각은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8월 하순에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를 노려볼 예정입니다. 금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21선을 깼습니다. 5일선이 우하향으로 바뀌는 형태, 5일선 터닝 음봉이 나오면서 21선을 깼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21선 아래에서 움직이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요. 초보자분들은 21선을 올라타고 가급적 5일선 위에서 움직일 때만 주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5일선과 21선이 우상향이고 그 위에서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만 주식을 해야 되고 21선, 5일선이 우하향으로 바뀌고 그 아래서 움직일 때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약 바이오, 방산,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종목의 차트 분석 영상을 이번 주말 추가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